국본의 유일한 척통공주 설. 그녀는 이름처럼 하얗고 투명했지만 동시에 언제 녹아 없어질지 모르는 눈송이 같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숨소리가 가늘었던 공주를 위해 왕과 왕비는 궁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유리 온실 같은 처소를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보약이 아니라 담장 밖의 생동감이었습니다. 설의 일과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조심이라는 단어로 포위당했습니다. 폐에 무리가 갈까봐 흔한 향초 하나 피우지 못한 처소 안에는 은은한 약재 냄새만이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아침마다 나인들이 들고 오는 것은 향긋한 차가 아니라 검붉고 걸쭉한 탕약뿐이었습니다. 상궁과 나인들은 공주의 작은 심장이 놀랄까봐 마치 물 위를 걷듯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덕분에 궁궐의 삶은 설에게 마치 소리 없는 그림 연극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날이 조금만 차가워져도 왕비는 설의 어깨 위에 두툼한 단비털 망토를 서너 겹씩 얹어주었습니다. 그 무게는 공주가 짊어진 생존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창가에 앉아 지는 꽃잎을 보거나 내관들이 들려주는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설은 가끔 제 손등을 비추는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햇살 아래로 나가면 저들처럼 소리내어 웃고 뛰어다닐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봄볕에 녹아내리는 눈사람처럼 사라져버릴까? 담장 너머의 풀벌레 소리조차 그녀에게는 일생의 갈망이었습니다. 궁 안에 모두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숨을 죽였으나 정작 설은 그 적막함 속에서 매일 조금씩 숨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12살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밤, 설의 처소에 왕과 왕비가 들어섰습니다. 공주의 안색을 살피는 두 사람의 눈에는 사랑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설아, 곧 내 10번째 생일이구나. 갖고 싶은 것이나 바라는 것이 있느냐? 내 너를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이니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아바마마, 정말 무엇이든 들어주실 것입니까? 그래, 설아. 이 어미도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귀한 비단이나 진귀한 보석, 혹은 맛있는 과자라도 구해주랴. 소녀, 보석도 과자도 필요치 않사옵니다. 그저 딱 하루만이라도 이 담장 너머의 공기를 마셔보고 싶습니다. 저자거리에 나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직접 듣고 제 발로 땅을 밟아보고 싶사옵니다. 설아,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몸이 얼마나 가녀린데 그 험한 곳을 가겠다는 게야. 찬바람이라도 쐬었다간 큰일이 날 게 뻔하지 않느냐.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매일 숨을 쉬고 있지만 한 번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약탕기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를 맡고 싶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넓은 세상을 보여주셔요. 공주를 지키는 것은 이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내 눈동자에 담긴 갈망이 이토록 깊으니 내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구나. 중전, 설이의 말대로 저 아이는 이곳에서 숨이 막혀가고 있어. 딱 하루만 허락해 줍시다. 전하, 옥체가 상하기라도 하면 어찌하시려고요? 가장 믿음직한 호위들을 붙일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시오. 설아, 이것이 내 10살 생일 선물이다. 다만 약속해라. 조금이라도 몸이 고되면 바로 돌아오겠다고. 예, 아바마마. 꼭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주 설은
생애 처음으로 유리 온실을 벗어나 운명적인 인연이 기다리는 저자거리로 나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다면 저자거리의 시간은 비명과 웃음 섞인 소음 속에 휘몰아쳤습니다. 그 거친 바닥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들풀처럼 자라난 소년 윤이 있었습니다. 비켜. 안 비키면 발가락을 분질러 버릴 테니까. 12살 소년의 손에는 책 대신 굴러다니던 몽둥이가 소년은 먹고 살기 위해 시장통 소매치기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찬 이슬을 피하기 위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씻지 못해 흙먼지가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이목구비는 무서울 정도로 수려했습니다. 특히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고 깊은 눈동자는 소년이 비천한 처지임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아니, 내일까지만이라도 살아있었으면 좋겠네. 부모님이 남긴 유품 하나 없이 오직 자신의 주먹과 눈치만으로 하루를 버텨내는 삶. 윤에게 세상은 지옥이었고 사람들은 모두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운명은 그 거친 소년의 앞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고귀한 존재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12살. 궁궐이라는 이름의 금빛 세장 속에서 꽃처럼 피어나던 설아공주에게 드디어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 해 중 가장 화사한 봄날이자 공주의 생일. 그리고 난생 처음 궁궐 밖 세상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주마마 준비되셨사옵니까? 바깥 세상은 궁궐과는 사뭇 다를 것이옵니다. 상궁의 물음에 설아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상궁. 너무 두근거려서 어제 밤잠을 다 설쳤지 뭐냐. 설아는 고운 분홍빛 저고리와 연보라색 치마를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길게 따 내린 머리에는 앙증맞은 은비녀를 꽂았고 꽃잎처럼 붉은 입술은 기대로 살짝 벌어졌습니다. 어릴 적 병약했던 흔적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피부와 반짝이는 눈빛은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는 꽃봉오리 그 자체였습니다. 공주마마, 정령 선녀가 환생한 듯 아름다우십니다. 모든 백성이 마마의 미모에 탄복할 것이옵니다. 곁에 선 궁녀들의 칭찬에 설아는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바깥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태어나 단 한 번도 궐 담장을 넘어본 적 없는 설아에게 세상은 오직 책 속에만 존재하는 상상이었습니다. 잔뜩 꾸민 모습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특별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육중한 궁궐 문이 서서히 열리고 그 틈 사이로 눈부신 햇살과 함께 낯선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공주가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의 입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활기찬 빛깔로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궁궐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틈 사이로 눈부신 햇살과 함께 낯선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첫 발을 내디딘 설아공주의 입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저자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활기찬 빛깔로 넘실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이게 정녕 바깥 세상이란 말인가? 책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르구나.
툭적이는 인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거친 외침, 코끝을 스치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큰한 약재 냄새까지. 모든 것이 설아에게는 신기하고 경이로웠습니다. 공주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좌우를 두리번거리게 바빴습니다. 공주마마, 너무 앞서가지 마시옵소서. 인파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궁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도 설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상궁, 저것 좀 보게. 저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은 무엇이고 저기 곱게 놓인 비단은 또 무엇인가? 설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자거리를 탐색했습니다. 갓 구운 떡 냄새에 이끌려 한참을 서서 구경하기도 하고 오색 찬란한 비단 노르게의 시선을 빼앗겨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궁궐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해맑고 눈부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리도 활기찬 곳이 있었는데 어찌 나는 이제껏 궁에만 갇혀 살았을꼬? 진정 아깝고 서러운 시간이 아니더냐. 새로운 세상을 만난 설아의 마음은 벅찬 감격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이 절정에 달한 순간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그녀의 평화로운 첫 나들이를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자거리의 거친 들풀, 소년 윤이었습니다. 설아는 저자거리의 활기찬 풍경에 흠뻑 빠져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상궁과 궁녀들이 미처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설아는 나비처럼 자유롭게 시장 골목을 누비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쉴 새 없이 오가는 인파 속에서 공기마저 찢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 길 좀 비키라고. 어서. 저 멀리서 누더기 옷을 입은 소년 하나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전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된 얼굴, 거칠게 몰아쉬는 숨, 그리고 불안과 초조함이 뒤섞인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 바로 소년 윤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오직 앞만 보며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설아가 의아한 눈빛을 보낸 것도 잠시 앞만 보고 달리던 윤과 주변을 살피지 못했던 설아는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설아의 가녀린 몸이 휘청거렸고 들고 있던 작은 놀이개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괜찮읍, 윤은 급하게 사과를 하려다 골목 끝에서 나타난 추격자들을 발견하고는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눈으로 설아를 한번 바라보더니 미안하다는 듯 그녀를 옆으로 살짝 밀어내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마마, 괜찮으시옵니까? 저 무엄한 아이를 당장 잡아라. 궁녀들이 황급히 설아를 부축했지만 설아는 아픔도 잊은 채 멀어져 가는 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로 얼룩진 누더기 옷 아래로 언뜻 비치던 범상치 않은 생김새와 그 서늘한 눈빛? 생전 처음 보는 저자거리 소년의 강렬한 잔상이 설아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발치에는 공주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폐물이 담긴 놀이개 주머니가 주인 잃은 꽃잎처럼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요란했던 소동이 지나간 저자거리. 상궁과 궁녀들은 쓰러진 설아 공주를 부축하며 안절부절못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시선은 여전히 저 멀리 사라진 소년 윤의 흔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공주마마 괜찮으시옵니까?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 상궁의 물음에 설하는 흙이 묻은 치맛자락을 털어내며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다 상궁. 그보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이냐? 어찌 저리 급하게 달아나는 것이며 그 눈빛은 또 어찌 그리 서늘하던지. 그때였습니다. 설하는 손에 쥐고 있어야 할 놀이개 주머니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황한 눈빛으로 바닥을 훑던 설하의 시선이 방금 윤과 부딪혔던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내 놀이개 주머니. 설마 저 아이가 가져간 것이냐? 궁녀들이 황급히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주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하는 순간 자신을 밀쳐내고 달아나던 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공주의 신분을 증명하는 귀한 패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일 났사옵니다, 공주마마. 그 안에 있던 패는 나도 안다, 상궁. 어찌 이런 일이 나의 부주의로 그리 귀한 것을 잃다니. 궁궐로 돌아온 설하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애 첫 나들이의 설렘은 간데없고 대신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불안함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설하를 괴롭히는 건 흙먼지 속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소년 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도둑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우연한 사고였을까? 만약 그 패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공주의 패가 사라진 사실은 은밀히 감춰졌지만 설하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생애 첫 출궁은 그렇게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끝이 났고 공주와 저자거리 소년의 운명은 그날의 짧은 마주침을 시작으로 걷잡을 수 없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려 인적이 드문 폐가의 몸을 숨긴 윤. 뒤쫓던 무리들을 따돌린 소년의 손에는 아까 그 소녀와 부딪히며 엉겁결에 낚아챈 비단 주머니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그 부잣집 아가씨 건가? 윤은 거친 손길로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번쩍이는 금 장식과 기품 있는 문양이 새겨진 옥패였습니다. 이건 잘못 건드렸다간 정말 목이 날아가겠는데. 하지만 장터 김씨 아저씨한테만 잘 넘기면 작은 기와집 한 채는 거뜬히 사고도 남겠어. 평생을 길바닥에서 보낸 윤에게 이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까 마주쳤던 그 소녀의 맑은 눈동자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겁도 없이 그런 눈으로 쳐다보긴. 도둑으로 몰리기 딱 좋겠군. 그 시각 궁궐의 설하는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상궁들이 잠든 깊은 밤, 설하는 낮에 보았던 소년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도둑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시리고 슬펐던 그 눈빛을 말이죠. 그 아이는 도둑이 아니야. 그저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을 뿐. 내가 직접 찾아야겠어. 내 패가 잘못된 곳에 쓰이기 전에. 설하는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담장 너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는 설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엇갈린 신분, 그리고 기와집 한 채만큼이나 무거운 비밀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의 두 번째 만남이 조용히 다가오고 한밤중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저자거리로 나선 설아.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숨길 수 없는 고결한 분위기는 어둠 속에서도 묘하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설아는 낮에 그 소년 윤과 부딪혔던 골목 어귀를 기억해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이 넓은 저자거리에서 대체 어떻게 찾아야 한단 말인가? 밤의 저자거리는 낮보다 훨씬 거칠고 위험했습니다. 흔들리는 등불 아래 술잔을 기울이는 사내들의 거친 웃음소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설아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 저기 곱게 차려입은 아가씨는 뉘신가? 이런 밤중에 혼자 다니면 위험한 줄 모르고 험악하게 생긴 사내 둘이 설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호, 귀한 집 아가씨가 길을 잃은 모양인데 우리가 길 안내를 좀 해줄까? 사내들이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자 설아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위협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설아가 뒷걸음질 치며 달아나려 했지만 사내들은 이미 그녀를 포위하듯 에워쌌습니다. 안 돼, 이렇게 허망하게 잡힐 순 없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나타난 그림자 하나가 사내들을 향해 맹렬히 몸을 날렸습니다. 감히 이 근처에서 무슨 짓거리들이야. 당장 꺼지지 못해. 예상치 못한 기세에 눌린 사내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혼비백산 달아나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타난 그 소년, 바로 윤이었습니다. 윤, 너였구나. 설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윤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미쳤군. 이런 곳을 대체 무슨 배짱으로 혼자 돌아다니는 거야? 설마 나를 따라온 건가? 두 사람의 두 번째 만남은 그렇게 서늘한 밤바람이 부는 거리 한복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명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또 한 명은 인생을 바꿀 위험한 보물을 품에 안은 채로 말이죠.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때려야 뗄 수 없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윤은 차가운 눈초리로 설아를 쏘아보며 품 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옥패의 문양이 은은하고도 서슬퍼런 빛을 내뿜었습니다. 이걸 찾으러 온 거지? 대답해봐. 내가 정말 이 물건의 주인이 맞긴 한 거야? 맞다. 그것은 내게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야. 그러니 제발 돌려다오. 목숨만큼 소중한 것 치고는 간수가 너무 허술하더군. 장터 김씨 아저씨 말로는 잎에 하나면 기와집 몇 채는 사고도 남는다던데. 내 정체가 대체 뭐야? 단순한 양반과 애기씨는 아닌 것 같은데. 윤의 날카로운 질문에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내 이름은 설아. 그저 궁과 인연이 조금 닿아 있는 사람일 뿐이다. 부탁이야, 윤. 그걸 돌려준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게. 무엇이든? 기와집이라도 사주겠다는 거야? 참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 물건은 이제 내 손에 있고 주인은 나라고. 윤이 옥패를 다시 품에 넣고 돌아서려던 찰나 골목 끝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거리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윤을 쫓던 왈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철갑을 두른 군사들의 묵직한 발소리였습니다.
채 끈질긴 놈들. 벌써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아니, 저들은 궁의 군사들이야. 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들에게 들키는 순간 설아는 궁으로 끌려갈 것이고 옥패를 가진 유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는 당황해 굳어버린 설아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었습니다. 멍하니 서서 뭐해? 잡혀 죽고 싶어? 일단 뛰어. 엇갈린 신분의 두 사람은 이제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군사들의 추격을 피해 윤이 아는 비밀스러운 폐가에 몸을 숨긴 두 사람.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그곳에서 설아는 품에서 옥패를 꺼내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윤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설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윤. 내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나. 그리고 내 패도 목숨 건졌으면 됐잖아. 이제 내가 왜 이런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녔는지 말해봐.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군사들까지 널 쫓아오고 이런 귀한 패를 갖고 다니는 거야? 윤의 차가운 물음에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엉켜버린 지금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공주다. 설아라는 이름은 궁궐에서의 내 이름일 뿐 바깥에선 알려져선 안 되는 이름이지. 설아의 고백에 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공주라니.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했군. 목숨만큼 소중하다던 그 패도 궁궐 문을 나서자마자 잃어버리고 나처럼 천한 놈들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내겐 이 패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나의 소중한 기억이 담긴 패란 말이다. 너처럼 멋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는 이해할 수 없겠지. 서로를 향한 오해와 분노가 뒤섞여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옥패를 든 설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군사들의 수색이 계속되는 듯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패를 가지고 저 군사들에게 달려가면 너희들이 나에게 기와집 몇 채쯤은 사주겠지. 어쩌면 더 큰 상을 받을지도 모르고. 윤의 비아냥거림에 설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경솔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폐가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밖에서는 군사들의 수색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날선 대화가 오가던 그때 폐가 밖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들이닥친 군사들의 횃불이 문틈 사이로 붉은 일렁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수상한 그림자를 보았다. 샅샅이 뒤져라. 쥐새끼 한 마리도 놓쳐선 안 된다. 군사대장의 서슬퍼런 외침에 설아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옥패를 쥔 손을 가슴에 꼭 모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소년의 눈에 처음으로 낯선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젠장, 저 바보 같은 공주 나리. 윤은 낮은 욕설을 내뱉더니 벽에 쌓인 집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매운 연기가 폐가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윤.
지금 무얼 하는 것이냐? 불이 나면 우리도 위험해. 조용히 해. 내가 놈들을 유인할 테니 넌 연기를 틈타 뒷문으로 빠져나가. 급해 절대 뺏기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 나중에 내가 기와집으로 바꿔 먹어야 하니까. 유는 설아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겉옷을 뒤집어 쓰고 불길이 치솟는 정문으로 힘차게 뛰쳐나갔습니다. 여기다. 도둑이 여깄다. 윤의 외침에 군사들의 시선이 모두 쏠렸습니다. 그 틈을 타설아는 차오르는 눈물을 닦으며 뒷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불꽃 너머로 멀어지는 윤의 뒷모습이 설아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윤 부디 죽지 마라. 꼭 다시 만나야 해. 그때는 도둑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벗으로 너를 부를 테니까. 두 사람의 날선 대화가 오가던 그때 폐가 밖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들이닥친 군사들의 횃불이 문틈 사이로 붉은 일렁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수상한 그림자를 보았다. 샅샅이 뒤져라. 쥐새끼 한 마리도 놓쳐선 안 된다. 군사대장의 서슬퍼런 외침에 설아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옥패를 쥔 손을 가슴에 꼭 모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소년의 눈에 처음으로 낯선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젠장 저 바보 같은 공주 나리. 윤은 낮은 욕설을 내뱉더니 벽에 쌓인 집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매운 연기가 폐가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윤, 지금 무얼 하는 것이냐? 불이 나면 우리도 위험해. 조용히 해. 내가 놈들을 유인할 테니 넌 연기를 틈타 뒷문으로 빠져나가. 급해 절대 뺏기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 나중에 내가 기와집으로 바꿔 먹어야 하니까. 윤은 설아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겉옷을 뒤집어 쓰고 불길이 치솟는 정문으로 힘차게 뛰쳐나갔습니다. 여기다. 도둑이 여깄다. 윤의 외침에 군사들의 시선이 모두 쏠렸습니다. 그 틈을 타설아는 차오르는 눈물을 닦으며 뒷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불꽃 너머로 멀어지는 윤의 뒷모습이 설아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윤 부디 죽지 마라. 꼭 다시 만나야 해. 그때는 도둑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벗으로 너를 부를 테니까. 공주를 찾기 위해 온 저자거리를 뒤엎은 군사들. 그들에게 윤은 그저 공주를 납치한 흉악한 도둑일 뿐이었습니다. 말해라. 공주 저하를 어디에 숨겼느냐? 감히 왕실의 보물에 손을 대고 무사할 줄 알았더냐? 군사대장의 칼끝이 윤의 목을 겨눕니다. 윤은 고통 속에서도 설아가 숨은 쪽을 절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도발했죠. 공주? 그 귀찮은 계집 말인가? 돈도 안 될 것 같아 진작에 점이 숲속에 버리고 왔지. 아마 지금쯤 산짐승 밥이나 되었을걸? 칼을 뽑는 날카로운 소리. 윤은 스스로 대역죄인이 되기를 택했습니다. 설아가 무사히 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 따위는 기와집 한 채보다 가볍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어둠 속에서 설아의 맑고 강단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칼을 거두어라. 내가 여기 있다. 평민의 옷을 입었으나 감출 수 없는 위험.
군사들은 일제히 말에서 내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설아는 피투성이가 된 윤을 감싸 안으며 군사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이 소녀는 나를 구한 은인이다. 그 누구도 이 아이를 죄인이라 부르지 마라.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 밤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설아의 선언에 군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둑과 공주 그리고 그들을 쫓는 음모.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궁궐이라는 더 큰 폭풍 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설아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저자거리의 그 폐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대역죄인이 된 소년 윤. 설아는 삼엄한 감시를 뚫고 차가운 지하 감옥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윤. 정신이 좀 들어? 나야 설아야. 철창 안에서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킨 윤이 피식 짧은 실소를 터뜨립니다. 거참 공주다리. 여긴 또 왜 오셨어? 기와집 한 채는커녕 저승길 노잣돈도 못 챙기게 생겼는데 기어이 여길 오시네. 바보 같은 소리 마. 내가 널 여기서 반드시 꺼내줄 거야. 아바마마께 다 말씀드렸어. 내가 날 지켰다고 내가 내 은인이라고. 공주님 제발. 그럴수록 당신만 위험해져요. 도둑놈이랑 어울렸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날 도둑으로 몰고 잊어버려요. 그게 당신이 살 길이야. 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설아를 걱정하는 마음은 투명하게 비쳤습니다. 설아는 차가운 절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싫어. 네가 죽으면 나도 공주 같은 건 안 해. 너는 궁궐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나를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끌어내준 사람이야. 이름뿐인 공주가 아니라 그냥 설아로 봐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아의 눈물이 윤의 거친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 한 방울에 윤의 굳게 닫혔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감옥 폭도 끝에서 군사들의 묵직한 발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허락된 짧은 시간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옥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있는 설아 앞에 섰습니다. 화가 나 소리를 지를 법도 한데 그의 목소리는 오히려 낮고 떨렸습니다. 설아야, 내 하나뿐인 딸아. 왜 이리 아비의 가슴에 대못을 박느냐. 그 도둑놈이 대체 무엇이길래 내 귀한 목숨을 이리 쉽게 내던져. 아바마마. 소녀는 그저 시내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 아이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저를 구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죽이는 건 아바마마가 가르치신 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은 천천히 몸을 낮춰 설아와 눈을 맞췄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눈동자엔 어느덧 안쓰러움과 사랑이 가득 고였습니다. 오냐,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아비된 마음으로 내 어찌 너를 사지로 몰아넣은 놈을 예뻐할 수 있겠느냐. 너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내 눈앞이 캄캄해졌단 말이다. 왕의 떨리는 손이 설아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냅니다. 빙혈을 쥔 설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왕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만하거라. 내 몸에 작은 상처라도 난다면 내 심장이 먼저 멈출 것이다. 그 소년의 목숨은 살려주마. 내 너를 어찌 이기겠느냐. 하지만 기억해라.
이건 공주의 승리가 아니라 아비가 딸에게 지는 것이란다. 왕은 설아의 눈물을 닦아주던 손을 거두고 다시금 단호한 군주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살려달라 했느냐? 좋다, 살려주마.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 자가 진정 내 말대로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킨 자인지 내 직접 시험해 볼 것이다. 설아의 눈동자가 떨립니다. 시험이라니요? 아바마마, 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 자를 당장 최전방사지 검은 숲의 수색병으로 보낼 것이다. 알다시피 그곳은 10명 중 하나도 살기 힘든 곳이지. 만약 그 자가 그곳에서 3년을 견뎌내고 무사히 살아 돌아온다면 그때는 내 그를 도둑이 아닌 무사로 인정하여 내 곁에 머물게 해주마. 아바마마, 그곳은 산 사람도 죽어 나오는 곳입니다. 상처 입은 아이에게 어찌 그런 가혹한. 이것이 내가 허락한 마지막 선이다, 설아. 그 자가 너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썼다면 살아 돌아오는 것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해. 그럴 용기도 운도 없는 자라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왕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아이가 저를 지켰듯 저 또한 이곳에서 공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그 아이를 기다리겠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옥패를 꺼내 윤의 거친 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시오. 나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니 이것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오. 반드시 살아 돌아와 내게 직접 돌려주어야 하오. 알겠소? 윤은 옥패와 설아를 번갈아 보다 이내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하, 이리 귀한 것을 어찌 저 같은 자에게 주십니까? 제 목숨보다 무거운 물건이라 감히 받기가 두렵사옵니다. 당신의 목숨이 곧 이 옥패의 가치여. 내게 저하라 부르지 마시오. 그저 당신을 기다리는 설아로 기억해 주시오. 3년 뒤 반드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해 주시오. 윤은 옥패를 품에 소중히 넣으며 설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에는 신분을 뛰어넘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 설아 아가씨. 소인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3년 뒤 옥패를 들고 아가씨 앞에 다시 무릎 꿇을 때까지 부디 무사히 지내시옵소서. 윤은 마지막 예를 갖춘 뒤 망설임 없이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설아는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공주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3년을 버티겠노라 다짐했습니다. 3년 전 궁궐 뒷문에서 설아와 헤어진 윤은 곧장 죽음의 땅 검은 숲으로 보내졌습니다. 오랑캐와의 끊임없는 싸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맹수들의 위협이 매일 그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베인 팔뚝을 부여잡고 윤은 피를 흘리면서도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솜털 같던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의 얼굴은 거친 흉터와 강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면 윤은 몰래 품속의 옥패를 꺼내 달빛 아래 비춰보곤 했습니다. 설아 아가씨, 당신의 명을 어길 순 없지. 이 옥패를 돌려주기 전까지는
죽을 수도 없어. 반드시 돌아가야 해. 어느 날 밤, 오랑캐의 대규모 기습으로 유는 깊은 숲 속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과 번뜩이는 칼날 속에서 유는 홀로 맹수처럼 싸웠습니다. 젠장, 이런 곳에서 죽을 수는 없어. 설아 아가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피와 흙으로 뒤범벅된 그의 눈빛은 이글거렸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울렸습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와 내게 직접 돌려주어야 하오. 옥패를 쥔 손에 힘을 주자 그 서늘한 기운이 지쳐 쓰러져 가던 윤의 심장에 다시금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검은 숲의 심장부에서 살아남아 돌아가겠다는 맹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북방의 영웅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궁궐이 술렁였습니다. 왕은 공을 세운 무사를 편전으로 직접 불렀죠. 무거운 갑옷 소리와 함께 사내가 입장했습니다. 고개를 들라. 네가 정녕 혼자서 척진을 평정했다는 그 무사인가?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왕은 옥좌의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3년 전 죽으라 보냈던 소년이 야수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너는 설마 그때 그 아이더냐? 소인윤, 전하의 명을 받들어 사지에서 돌아왔나이다. 3년 전 약조하신 대로 이제는 도둑이 아닌 무사로서 전하 앞에 서사옵니다. 왕은 옥좌에서 내려와 사내의 앞에 섰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더 이상 가난에 찌든 도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사내의 어깨를 굵은 손으로 짚었습니다. 내 딸이 사람을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살아 돌아오느라 고생 많았다. 너의 그 칼 이제 누구를 위해 쓰고 싶으냐?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단 한 분뿐이옵니다. 왕은 나지막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오늘부로 너를 공주 설아의 전임 호위 무사로 임명한다. 이것은 왕으로서 내리는 상이자 아비로서 내리는 부탁이다. 내 딸을 다시는 울리지 마라.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림자가 되어 지키겠나이다. 설아 공주는 밤마다 이 정원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한 소년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밤 정원의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공주 저하, 북방의 먼지를 털고 이제야 인사를 올리나이다. 설아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 3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윤이냐? 정녕 네가 만드냐?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모습은 눈부셨습니다. 늠름한 무관의 기상, 그리고 국왕의 신뢰를 상징하는 별군직의 복색? 살아있었구나. 정말로 살아 돌아왔어. 아바마 마께서 칭찬하시던 그 용맹한 무사가 너였다니. 윤은 품 안에서 3년 전 설아가 건넸던 옥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낡은 주머니 속에서 빛나는 옥패. 그것은 두 사람의 끊어지지 않은 인연이었습니다. 이 옥패가 저를 지켰습니다. 주인이 기다리니 절대 죽지 말라고 매일 밤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약조하신 대로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설아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윤의 거친 손을 꽉 잡아갔습니다. 옥패는 이제 필요 없다. 내가 돌아왔으니 되었다. 이제 너는 나의 호위무사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벗이다. 예, 저하.
소인의 칼은 이제 오직 저하를 위해서만 뽑힐 것임입니다. 저하의 그림자가 되어 죽는 날까지 곁을 지키겠나이다. 낮에는 수많은 눈들이 그들을 감시합니다. 공주와 무사. 결코 닿을 수 없는 하늘과 땅이죠. 하지만 달빛만이 세상을 비추는 이 시간, 두 사람의 거리는 단 한 뼘도 되지 않습니다. 윤, 거기 있지? 춥다. 들어와서 좀 쉬거라. 저하 소인은 밖을 지키는 무사입니다. 방 안으로 드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옵니다. 설아는 결국 직접 문을 열고 윤의 소매를 낚아채었습니다. 명이다. 들어와라. 아까 대련 중에 어깨를 다치지 않았느냐. 어서. 촛불 아래 윤은 묵직한 갑옷을 벗고 겉옷을 내려왔습니다. 설아가 약을 들고 다가오자 윤이 황급히 그녀의 손을 가로막았습니다. 좋아. 소인의 몸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이건 엄연한 금기입니다. 금기? 이 방 안엔 공주도 무사도 없다. 그저 다친 너와 너를 치료해주고 싶은 설아만 있을 뿐이야. 설아의 하얀 손가락이 윤의 어깨에 새겨진 험한 흉터들을 훑습니다. 윤은 차가운 약기운보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 깊은 흉터는 언제 생긴 것이냐? 나를 찢기다 생긴 그 상처는 어디 있어? 상처가 아닙니다. 저하를 다시 만나게 해준 훈장입니다. 3년 내내 이 흉터들을 보며 견뎠으니까요. 설아는 가만히 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온 너머로 들리는 윤의 빠르고 강한 심장 소리. 윤은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등을 감싸려다 끝내 주먹을 쥐고 멈춰 섰습니다. 사랑하지만 않을 수 없고 연모하지만 소유할 수 없는 궁궐의 밤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깊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진심이 흐르던 그 밤, 연화당 밖에는 보이지 않는 눈이 있었습니다. 좌의정의 첩자 최상궁이었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며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세상에, 저하께서 무사의 어깨를 만지다니. 저 미천한 놈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셨어. 설아의 나직한 고백은 최상궁에게는 가장 달콤한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궁궐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좌의정의 손에는 어젯밤의 미래가 적힌 서찰이 들려 있었죠. 공주와 무사의 정이라. 전하께서 아시면 피바람이 불겠군. 아니 단순히 알리는 것으론 부족해. 좌의정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보시게 해야지. 내일 밤 연화당 주변에 소란을 피워라. 전하께서 친히 공주의 처소 문을 열어젖히셨을 때 그곳에서 뒤엉켜 있는 두 청춘의 실태를 보시게 될 것이다. 다음 날 밤불이야. 연화당에서 불이 났다. 왕은 혼비백산하여 설아의 처소로 달려왔습니다. 화염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연화당. 왕의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설아, 내 딸 설아는 무사하냐?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그때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한 사내가 설아를 들쳐 업고 나타났습니다. 검은 무관복은 그을음투성이었고 사내의 얼굴은 재와 땀으로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그 사내가 윤임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저하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아바마마,
윤이 저를 구했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저를 살려사옵니다. 왕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3년 전 죽으라 보냈던 그 소년이 자신의 딸을 불길 속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좌의정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왕은 천천히 윤에게 다가가 직접 설화를 품에 안았습니다. 윤, 내 이놈, 어찌하여 매번 내 가슴을 이리 졸이게 하느냐. 허나 너의 충심은 내가 똑똑히 보았다. 왕의 눈빛이 좌의정을 향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좌의정은 들으라. 공주의 처소 근처에서 어찌 이리 큰 불이 났는지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혀내라. 만약 단 한 줌의 불순한 의도라도 발견된다면 엄히 벌할 것이다. 불길이 휩쓸고 간 연화당. 왕은 잿더미가 된 처소를 보며 좌의정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좌의정은 들으라. 공주의 처소 근처에서 이리 큰 불이 났거늘 어찌 이리 무능하단 말이냐. 사흘 안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라. 실패하면 엄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좌의정은 고개를 숙였지만 왕은 그의 눈 속에서 서늘한 분노를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왕은 윤을 비밀리에 불러들였습니다. 연화당 화재. 단순한 실화가 아니겠지? 명백한 방화이옵니다. 불이 시작된 창고는 인적이 드물고 자연 발화할 수 없는 곳이었사옵니다. 왕은 촛불을 응시했습니다. 짐작하는 자는 있으나 물증이 없구나. 윤 너에게 밀명을 내리겠다. 좌의정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라. 이번 화재의 배후를 밝히고 그 목줄을 가져오너라. 단, 내 딸이 연루된 어떤 증거도 남겨서는 아니 된다. 윤은 왕의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왕은 딸의 안위를 지키려는 아버지였고 윤은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려는 무사였습니다. 예, 전하. 소인 목숨을 걸고 전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저하의 그림자가 되어 진범을 찾아내겠나이다. 윤은 다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무관 복장을 벗어 던지고 오직 단 한 자루의 칼과 함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죠. 도둑 시절의 감각과 툭방의 투기가 결합된 그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추격자였습니다. 기름 냄새. 이건 일반 등유가 아니야. 좌의정, 감히 국경의 군수 물자까지 빼돌려 불을 질렀단 말인가. 단서를 잡은 윤은 쥐새끼처럼 숨어든 하급 관리를 추적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궁궐 구석에 버려진 사당. 그곳에서 좌의정의 신부 최상궁이 토끼 어린 눈으로 관리에게 금부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입 조심하게. 좌의정 대감의 짓이었다는 게 새어나가는 날엔 자네 가솔들은 몰살이야. 그때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입으로 내뱉은 말, 전하 앞에서도 당당히 할 수 있겠소? 순식간에 최상궁의 목에 서늘한 칼날이 닿았습니다. 좌의정의 개가 되어 공주 저하를 시해하려 한 죄. 그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윤은 떨고 있는 최상궁의 품에서 좌의정의 지근이 찍힌 서찰을 낚아채었습니다. 불을 질러 공주를 끌어내고 혼란 중에 시해하라. 그 추악한 진실이 달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은 왕의 앞에 밀지를 바쳤습니다. 왕은 옥좌에 앉아 찌그시 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노여움 대신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생하였다. 윤. 네가 결국 내가 바라던 그 증자를 가져왔구나. 예, 전하. 좌의정이 공주 저하를 위협하고 국고를 횡령한 명백한 물증이옵니다. 왕은 촛불을 손으로 가리키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좌의정은 내가 너를 곁에 둔 이유를 끝내 몰랐던 모양이다. 윤. 내가 너를 왜 그 지옥 같은 검은 숲으로 보냈는지 아느냐? 단순히 벌을 주려 함이 아니었다. 내 딸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윤은 왕의 깊은 안목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좌의정 같은 자들이 너와 설아의 사이를 트집 잡아 나를 흔들려 할 것 또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마음껏 덫을 놓도록 자리를 비워주었지. 윤. 너는 그 덫을 단칼에 끊어낼 나의 가장 믿음직한 수하이이자 설아를 지킬 유일한 방패다. 왕의 신뢰 섞인 호칭에 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밤 저들의 탐욕을 끝낼 것이다. 윤, 내가 앞장서라.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더 이상 도둑도 천한 자도 아니다. 내 딸의 목숨을 구하고 이 나라의 근간을 지킨 나의 무사다. 좌의정의 역모가 진압되고 궁궐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왕은 윤의 공로를 치하하며 특별 공신으로 책봉하고 귀족의 반열에 올렸죠. 그리고 며칠 뒤 왕은 설아와 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너희 둘이 겪은 고초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윤, 너의 중심은 감히 어떤 신분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었다. 허나 이제 더 이상 너희 둘을 궁궐의 엄격한 법도에 가두고 싶지 않구나. 설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왕의 다음 말에 운명이 달려 있었죠. 한양 외과, 인적이 드문 산골에 작은 기와집 한 채를 지어두었다. 사시사철 꽃이 피고 푸른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고요한 곳이지. 그곳에서 너희 둘이 모든 시선과 제약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겠다. 설아, 나의 부마로서 윤과 혼인하고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여라.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왕의 품에 안겼습니다. 윤은 감격에 겨워 무릎을 꿇고 왕에게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시간경과 행복하고 평화로운 음악으로 전한. 그 후 설아와 윤은 왕이 하사한 아름다운 산골 마을의 기와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집 주변에는 온갖 들꽃들이 만발했고 바람 소리만이 조용히 속삭이는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공주도 호위무사도 아닌 그저 설아와 윤으로 서로를 부르는 두 사람. 아가씨, 아니 설아, 이제야 진정 내 사람이 된 것 같소. 이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윤. 윤은 설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고된 세월의 흉터는 영광의 증표가 되어 빛났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확인하며 끝없는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산골 마을에서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3년 전 누더기를 걸치고 옥패를 훔치던 소년과 그 소년에게서 가능성을 보았던 공주의 이야기가 드디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네요. 차가운 검은 숲의 바람과 궁궐의 서슬퍼런 음모를 모두 견뎌낸 두 사람에게 이제는 사시사철지지 않는 꽃들과 따스한 햇살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공식적인 기록에는 사라진 공주와
충성스러운 무사로 남을지 모르나 그 산골 기와집 안에서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윤과 설아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야담 서재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뒷이야기가 궁금해질 때면 언제든 다시 이곳을 찾아주세요. 설아와 윤의 앞날처럼 당신의 일상에도 늘 따뜻한 봄바람이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